정신병원 1인실에서 배를 움켜쥔 여성이 나가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밤늦게까지 문을 두드리자 간호조무사와 보호사 등이 약을 먹인 뒤 여성이 다시 침대에 묶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양재현 원장 같은 경우에 본인이 이날 당직도 아니었고 사실 경영상에 있어서 이런 환자 한 명 한 명을 다 내가 진료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사실은 원장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 책임이 있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오페스의 대표 변호사 송혜미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2024년 5월 27일 양재은 원장이 운영하는 WGym 병원에서 30대 여성 환자가 사망했습니다.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 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환자였는데요. 입원한 지 17일 만에 숨졌습니다. 언론상 나왔던 CCTV에는 배가 아프다고 말하는 환자의 손발을 직원들이 묶어놔 환자 배가 부풀고 코피를 흘리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CCTV를 보면 참 마음이 아픈데요. 정신병원 1인실에서 배를 움켜쥔 여성이 나가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밤늦게까지 문을 두드리자 간호조무사와 보호사 등이 약을 먹인 뒤 여성이 다시 침대에 묶였습니다. 코피를 흘리고 숨을 헐떡이면서 1시간 만에 결박은 풀어줬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방에서 다시 나가기도 합니다. 유가족들은 유명한 정신과 의사고 중독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일부러 이 병원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환자의 사인은 가성 장폐색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입원 당시와 비교할 때 환자의 배가 심하게 부풀었지만 유가족들은 병원 소속 내과 의사의 진료도 다른 병원 치료 권유도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누가 봐도 그 배가 이상한 건데 병원에 데리고 가라고 해야 할 거를 죽는 그 시간까지 1인실에 묶어놓고 약만 먹였다고 유족들은 주장하고 있고 병원 측은 만성변비 환자였고 복통 호소도 지속적으로 한 게 아니라 장폐색을 의심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CCTV에는 병원 측의 응급조치 장면도 그대로 담겼는데요. 여성이 의식을 잃은 걸 확인한 직원들은 맥박을 재고 손발을 짓무르다가 5분 뒤 심폐소생술을 시도합니다. 계속 환자가 의식을 찾지 못하자 20분쯤 지나서야 제세동기를 썼습니다. 병원 측은 사고 당일 당직 의사가 호출 대기 중이었고 평소 심폐소생술 등 사고 대응 교육도 진행해 왔다며 당시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유가족들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의료법 위반 등으로 병원 대표원장과 직원들을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논란이 지속되자 7월 29일 양재은 원장은 소속사를 통해 입장문을 발표하며 유가족에게 사과했습니다. 유가족은 유기치사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양재은 포함 병원 의료진 6명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고 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환자 시신 부검을 진행한 뒤 가성 장폐색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한편 환자 사망 사고 이후 단 4일 만에 한의와의 결혼 발표 소식을 알린 것으로 확인이 돼서 비판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예비 신부인 한의의 인스타에서도 양재은 원장을 비판하는 글과 함께 결혼을 말리는 듯한 글이 올라오기도 했으며 형 양재진 역시 이 여파로 SNS를 닫게 되고 출연 중이던 영화 리뷰 코너에서도 하차했습니다. 더 나아가 의사 출신 방송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송에 나갈 시간에 환자나 제대로 돌보라는 뜻인데요. 사실 방송에 자주 출연하는 의사에 대한 비판은 이전부터 많이 나오고 있었으나 직접적으로 방송에 자주 출연하는 의사가 환자 사망으로 논란이 된 케이스는 신해철 의료사고 사망 사건의 집도의 강세훈 의사 이후로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로 인해 받게 될 다른 의사 출신 방송인들에 대한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고소장에 보면 유기치사나 업무상 과실치사 그리고 감금 체포 그리고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유기치사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를 방치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사는 이제 예비적으로 유기치사가 아니라면 업무상 과실치사로 보인다는 것인데요.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타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적절한 내과 의사가 조치를 했다던가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됐었는데 이런 부분을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법 위반은 우리 기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간호조무사가 조치를 했다든지 아니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의료법 위반 사유가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양재원 원장 같은 경우에 본인이 이날 당직도 아니었고 사실 경영상에 있어서 이런 환자 한 명 한 명을 다 내가 진료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사실은 원장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 책임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병원에서 의료진이 잘못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원장인 양재원 원장 역시도 이제 관리 감독 책임이 있기 때문에 피해가 있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재원 원장이 이제 TV에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 유가족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양재원 원장을 봤기 때문에 이 병원에 왔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원의 진료 과정에서 이제 잘못이 발생을 했고 이로 인해서 이 환자가 사망한 것이 맞다면 양재원 원장은 당연히 원장으로서 그 책임을 져야 되겠죠. 네. 법률상으로도 그렇고 의료법상으로도 양재원 원장이 만약에 이 환자의 사망에 대한 의료진이 잘못한 것이 맞다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본인 역시도 처벌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엔터 전문 변호사가 보는 양재원 원장의 병원에서 일어난 사망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 또는 아래 하단 링크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되는 응원입니다.